주택임대차보호법 보시겠습니다. 민사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5개죠. 5개. 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2장 상가임대차보호법, 3장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 4장 가등기담보법, 5장 집합건물법입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먼저 적용요건부터. 자, 옆에다 하나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거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뭐를 빌린 거예요? 빌린 대상이 뭐를 빌린 거예요? 토지요, 건물이요? 건물 빌린 겁니다. 건물을 임대한 거 맞습니다. 근데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영리로요, 주거로요? 주거로. 이 건물을 무슨 용도로? 주거용으로 얻었다 이거죠. 주거용으로. 그때 적용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죠? 자, 1번 별표 빈출력 주거용 건물. 이게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해줘요? 공부상 표시가 기준이 아니라 무슨 용도대로? 실지 용도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공부상으로 뭐로 돼 있어도요?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돼 있어도 그거 뭘로 쓰면? 주거용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가.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을 내가 빌려가지고 세를 얻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얻었어? 주거로 쓰려고요. 내 직장 다니는 여성인데 그거 주거로 쓰려고 얻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 계약서에 이런 게 있어요. 전입신고를 한다 못 한다? 못하게 합니다. 전입신고를. 그럼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두 번째, 건물 용도 변경 사건이요. 건물 무슨 사건? 용도 변경 사건. 자, 거기. 자, 읽어볼게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등기를 따져요, 불문해요? 불문하고, 건물 내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점포 및 사무실에 동그라미요. 지금 무슨 용도로, 원래는 무슨 용도였어요? 점포나 사무실이죠. 근데 거기다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법 보호법 8조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용도 변경됐어요. 무슨 변경 사건이라고 그래요? 용도 변경돼도 주임법 적용돼 안 돼? 적용된다 이거죠. 별표 기출문제. 세 번째는요. 위장전입 사건이요. 무슨 사건? 위장전입 사건. 자, 보세요. 실제 임대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뭐 해가지고요? 우선하여 채권이 회수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채권이 회수하는 거예요. 거주하려고 그래요? 채권이 회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위장전입 시켜놔요. 위장전입 시켜놓는다. 뭐 하기 위해서? 채권이 회수하려고 위장전입 해둔다. 위장전입 해둔다. 전입신고를 위장으로 해두는 거죠. 이때는 보호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입니다. 법인은 주임법 적용돼요? 원래는 적용 안 돼요? 예. 거기 보세요.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때는 법인은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거기다 쓰세요.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거기다 쓰세요. 원칙. 법인에게는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된다. 예외죠. 법인도 적용이 돼요. 언제 적용돼요? 적용되는 게 언제예요? 주택공사가 세워졌을 때요. 세입자가 누구일 때요? 주택공사이거나 또 하나 누구일 때요?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택으로 얻어줬어요. 무슨 법인?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뭐로? 숙소, 직원 숙소로 세워뒀을 때 이거 적용해줘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요게 신설조항이에요. 이게 신설조항. 무슨 법인? 중소기업법인이 직원들 숙소 마련해 준 거. 이거 적용됩니다. 그럼 밑에 따라서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건물을 얻었어요. 건물을 얻었는데 누가 얻은 거예요? 법인에서 얻었어요. 법인에서 얻었습니다. 그죠? 법인이. 그런데 이게 주택공사도 아니고 중소기업법인도 아니에요. 주택공사 아니고 중소기업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법인이 이거 세를 얻었다. 건물을. 세를 얻었죠? 보증금 2억에. 보증금 얼마에? 2억 주고요. 보증금 2억. 주고 세를 얻었습니다. 세를 얻었어요. 이 건물 쓰고 있는데요. 법인이라는 건 회사죠. 회사가 건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얘가 원래 건물 임대인. 얘는 건물 임대인. 근데 주인이 건물을 넘겨버렸어요. 빌딩을 넘겼어. 그럼 주인이 그대로야 주인이 새로 바뀌어버려요. 건물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새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건물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새 주인이 들어와요. 새 주인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건물 팔고 떠난 거고 여기가 새 주인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때 이 임차인은 법인이 임차인이죠. 보증금 2억을요. 보증금 2억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2억을요. 새 주인에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적용이 안 돼, 주인법이. 거기 읽어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주택을 양도했다. 양도했다는 말은 뭐야? 뭘 팔았다? 집을 팔았다. 집을 매각했다 써보세요. 집을 뭐 했다?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면 누구야?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승계하는 게 아니다. 빨간 줄이요. 거기다 별표하세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보증금을 뭐 하는 게 아니다? 승계하는 게 아니다 쓰세요.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 쓰세요.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 쓰셔요. 보증금을 뭐 하는 게 아니다? 승계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임대인이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해요? 안 해요? 거기서 임대인이 누구야? 임대인이? 전주인. 임대인이 누구라고요? 전주인이죠. 전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주인이. 그럼 보증금은 일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보증금이? 안 넘어와요. 얘가 누구일 때는? 법인일 때는. 이거 중요한 거죠. 기출문제 21회. 자, 그럼 이제 뒤집어서. 그럼 이 세입자가 법인인데 이게 무슨 법인이에요? 중소기업 법인이 뭘로 썼어, 이걸? 직원으로 쓰려고 임대계약을 해놨다. 그죠? 그럴 때는 이 건물을, 이 빌딩을 샀다. 이 건물을 샀다 이거죠. 그럼 양수인이 뭐를 승계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무슨 의무? 보증금 빼줄 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얘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승계받는다. 보증금을 승계하느냐 이거죠. 보증금을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됐습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용요건은 됐어요. 적용요건에 거기다가 2번 밑에다 3번하고 하나 써보세요. 3번하고 한번 써보세요. 3번 번호 3하고 써보세요. 일시사용 임대차. 무슨 임대차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 임대차가 어디요? 콘도, 여관방, 콘도나 무슨 빵? 여관방. 이런 거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음 2절 대항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무슨 요건이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임차인이 뭘 해놓으면 돼요? 그 집에 세를 얻어가지고 주민등록을 하고 뭐예요?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 인도가 뭐예요? 거주죠. 거주. 인도 옆에다 뭐 하는 거?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 자, 1번. 주민등록은 본인 것만 돼요? 가족 것도 돼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되죠? 본인이든 가족이든 다 돼요. 가족이면 누구예요? 동거가족이에요. 동거가족. 그럼 배우자도 돼? 안 돼? 되고. 어머님 것도 됩니다. 그거 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됩니다. 이때 거기 밑에 굵은 글자 보세요. 굵은 글자. 세 번째 줄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존속해야 된다. 그래 옆에다 쓰세요.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주민등록은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 요건이다. 빨간 줄. 존속 요건이다. 빨간 줄에 빨간 줄이요. 전출하면 어떻게 돼? 그럼 전출하면 대항력 사라진다. 전출하면 대항력 사라진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그죠?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전출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할 거는 상가는요. 상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가는 주민등록을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해요? 상가에서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뭐를 갖추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주택에서는 무슨 등록이고요? 주민등록이고. 다 똑같은 등록인데 앞에만 틀려. 앞에만. 이게 다 무슨 요건이에요?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 똑같아요.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두 개가 다. 연결하세요. 같이 연결해야 돼요. 주민등록 위에다 쓰세요. 주민등록 위에다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과 인도. 사업자 등록과 인도죠. 이게 무슨 요건이다? 취득 요건이고.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 요건이다. 그럼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사라지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폐업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이게 같은 뉘앙스예요. 같은 문맥이에요. 그죠? 사업자 등록을, 주민등록을 뭐 하면? 전출하면은 유지돼요? 소멸해요? 사업자 등록을 뭐 하면? 폐업하면 대항요건이 없어져. 이게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기출판례 2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어디예요? 동사무소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 해야 돼요? 수리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에 동그라미요. 동사무소에다 뭐 해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수리해야 돼요? 거기다 쓰세요. 밑에다. 신고시에요? 수리시야 이거는? 신고시, 수리시. 신고한 때가 아니라 뭐한 때? 수리한 때 생기는 거예요. 신고가 아니야.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해야.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소를 행정청에 제출했다가 행정청이 이를 뭐 하기 전에?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 내용을 뭐 했어요? 수정해서 수정된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주민등록은 어느 걸로 된 거예요? 신고한 걸로 된 거예요? 수정된 걸로요? 수정된 걸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 신고한 게 아니라 뭘로? 수정된 걸로.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신고는 A동 301호로 했어요. A동 몇 호로? 301호로 했어요. 그런데 수리할 때는 뭘로 했어요? 정정해가지고요. 정정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동 301호로 했어요. 수리할 때는 뭘로 했어요? 가동. 신고는 뭘로 했고? A동으로.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동으로 돼 있네. A동으로.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A동 301호예요. A동 301호. 그럼 전입신고 똑바로 했어? 잘못했어? 예,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럼 보증금 받아, 못 받아? 세주인한테? 못 받아요. 뭐를 잘못해서? 등기부하고 틀려버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따라서 신고가 중요해요? 수리가 중요해요?
수리요. 수리 시에 효력이 생긴다. 기억합시다.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사업자,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죠. 내가 술집을 한다, 노래방을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죠. 신청하고 어떻게 돼요? 등록증이 나중에 나와.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등록증 나오고 나서 다음 날부터요? 신청하고 다음 날부터요?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아싸. 아싸. 요게 지금 주임법하고 상임법을 연결하니까 더 재밌죠? 그렇지 않아요? 따로 보면 이게 먼 거예요. 이게 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하니까 더 재밌어요. 상가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받은 때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요. 신청한 2길부터예요. 신청 2길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교부받은 날이 아니에요. 등록을 교부받은 날. 등록증 교부. 교부한 2길이요. 2길부터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 예, 조심하세요. 이걸 딱딱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내 점수를 높여나가는 길입니다. 다음 쌍괄호 3번 판례. 주민등록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직권 말소됐다. 동그라미. 직권 말소의 별표. 그럼 주민등록 해뒀는데 있는 거에 이게 말소돼 버렸어요. 주민등록이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 버렸어요. 직권 말소됐어요. 그럼 말소되면 주민등록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럼 딴 사람들이 보면, 제3자가 보면 저기에는 세입자 있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왜? 뭐가 없으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사라져요? 보세요.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직권 말소 후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뭐가 이루어진 경우요?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소급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럼 밑에다 쓰세요. 위에다 쓰세요. 원칙. 직권 말소되면, 직권 말소 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 시에는 대항력이 유지돼요? 소멸해요? 대항력이 뭐한다? 소멸 처리됩니다. 소멸 처리돼요. 소멸 처리. 말소됐으니까. 단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외예요. 예외. 말소된 주민등록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거나 재등록했다 이거죠. 회복시켰다. 회복시키면 어떻게 돼요? 말소된 게 소급에서 부활해요. 소급에서 부활한다. 소급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회복을 하면, 이의제기에서 회복을 하면. 그 다음 4번, 쌍괄호 4번.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4번, 5번 묶으세요. 다가구하고 무슨 주택? 다세대. 자, 5번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이거 개인주택,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집원하고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집원하고 동호수가 정확하게 등기부등본하고 맞아야 돼요. 그런데 4번처럼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은 위에다 써요.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해요. 공법에서. 따라서 이거는 뭐만 일치하면 돼요? 집원만 일치하면 동호수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그 다음에 쌍괄호 8번이요. 8번의 별표. 8번. 두 개를 뭐한 경우? 겸한 경우라고 있어요. 두 개를 뭐한 경우? 겸한 경우. 두 개를 겸한 경우. 8번입니다. 8번. 자, 그 맨 밑에요. 비교 판례 하나, 비교 판례 두 개나 있죠? 맨 밑에 여백 있어요. 그 여백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백에다가. 건물을 을이 임대를 얻었습니다. 흥부가, 여기 흥부가.
보증금은 얼마를 주고요? 2억을 주고요. 보증금 2억에 건물을 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적어요? 많아요? 2억이에요. 2억. 많죠? 많죠. 2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보증금 2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예. 보증금 20억짜리 임대주택이 있더라고요. 예. 그 회장님들이 어머님들 거기다 모셔둔대요. 한 집에서 살기는 불편하니까. 거기로 모셔둔대요. 예. 20억이랍니다. 보증금 20억. 월세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예. 자, 흥부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적으면 별 문제 안 되는데 보증금이 많을 때는 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보증금 내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저 주인이 어떻게 해버리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은 청구를 해야 돼. 왜?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청구하는 거예요. 돈 빼달라고요. 안 줘도 다음날 가서 또 뭐라고 밖에 못해요? 달라고요. 그죠? 다음날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도 가서 돈 좀 달라고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는 어떻게 해요?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래서 채권은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채권이니라. 약해요. 채권은.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죠?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좀 달라고. 그게 뭐라서 그래요? 채권이라서 그래.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나한테 사랑을 좀 달라고. 그죠? 그럼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임대인 마음이야. 임대인. 이게. 따라서 임차인은요. 저 보증금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채권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임차인이 흥부가 어디서 주소 들었어요. 주소 들었더니 뭐라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뭐만요? 전입신고하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도 이게 물권이에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달라고밖에 못해요. 달라고밖에. 보증금을 받는 게 어렵다. 그랬더니 옆에 친구의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채권으로 너 있으면 약하니까 여기다가 너 힘을 세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힘을 세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해버려. 여기다 뭐를 해버려? 전세권 등기를 해버려. 전세권 등기. 이거를 누구 보고요? 주인 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주인 보고. 왜 하느냐면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거든요.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주인이 뭐를 안 빼주면 보증금을 안 빼준다 이거. 이걸 안 빼주면 이 전세권은 뭘 쳐버리면 돼요? 그냥 경매를 빡 때려버릴 수 있어. 가서 굳이 뭐라고 할 필요 없다고요? 보증금 줄래요? 할 필요 없어요. 줄래요? 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붙여버리면 돼요? 경매를 빡 때려버리면 돼요. 얘는 약하지 않아요. 뭐라서? 물권이라서. 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흥부가 공부를 좀 한 거지. 전입신고도 하고 뭐도 한 거예요? 두 개를 여기다 겸유했다. 그래서 이걸 뭐 했어요? 두 개를 함께 갖추고 있어요. 두 개를 함께 갖췄다 이거죠. 함께. 두 개라니 뭐하고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뭐하고요? 임차권하고요.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두 개 물권이죠. 두 개를 뭐하고 있다 지금? 함께 겸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떤 수험생 카페에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 집이 경매되면요 선생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집이 그럼 이 흥부는 임차권으로도 2억 받고요. 임차권으로도 2억 받고 전세권으로도 2억 받는 거예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거? 임차권으로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 돼 있죠? 그럼 저 집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할 수 있죠. 배당 요구. 얼마를요?
2억을. 근데 2억이 안 나왔다. 2억이 안 나왔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뭘로 가가지고? 전세권으로 나머지를 챙겨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2억, 여기서 기발한 상상력. 그건 아니고요. 그죠? 예. 그럼 임차인은 카드가 왕카드야, 투카드야? 투카드야, 투카드. 하나는 뭐? 하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면 이 집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자가 이거보다 여기 저당권자가 여기 저당권이 있었다. 이 저당권이 A 앞으로. 그럼 A가 이 저당권자가 이 집을 경매치면 이 집을 경매 붙여버리면 임차인은 흥부는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뭘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해도 된다.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갑니다. 자, 8번이요. 8번 바로 밑에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뭐를 해뒀어요? 전세권 등기를 마쳤어도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뭐 하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즉 다른 곳으로 뭐에 가면 전출해 가면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유지돼요, 소멸돼요? 주임법상의 대항력이라는 거는요, 전세권이에요, 채권이야? 채권으로서의 대항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남아있어요, 옆에다? 전세권은 남아있다. 쓰세요. 전세권의 지위는 유지된다. 그 다음 밑에 비교 판례 1번. 채권적 전세권자인 갑이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의 을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나서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갑명의로 뭐를 해놨어요?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자, 이거 쓰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고요? 저당권 있고요. 근저당권 있고. 그럼 뭐가 빠른 거예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빠른 거예요? 근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뭐가 빨라요? 읽었으니까. 다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후 뭐를 갖춘 후?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는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빨라요? 늦어요? 전입신고가 마친 후 전입신고를 마친 후 비앞으로 뭐가 생겼어요? 근저당권이 등기가 된 거죠. 근저당권 등기가 됐다. 여기는 3월달, 여기는 3월 1일, 여기는 4월 1일. 그런데 임차인 흥부가 공부를 했잖아요. 뭐를요? 그러지 말고 전세권 등기도 해달라고 그래, 주인한테 가서.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그걸 언제 했어, A가? 5월달에 했어.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뭐를 한 거예요, 여기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그럼 A는 카드가 왕카드예요, 투카드야?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투카드가 있는 거지, 투카드가.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는 빨라요, 저당권보다. 근데 뭐는요? 전세권은 늦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상황이다. 이때 이 은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얘가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집을 뭘 쳐버리면 경매 붙인 거죠. 근저당권 이걸 경매 때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죠. 이 은행이 이 집을 경매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집. 자, 읽어볼게요. 근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 전세권은 소멸해. 1번. 전세권은 왜 소멸해요? 뭐보다 늦으니까. 근저당보다 빨라요, 늦어요? 늦으니까 이거는 소멸해요. 이거는 소멸해. 근저당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그런데 갑이 확보한 뭐는? 대항력은 2번. 대항력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함으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경락인. 경락인이면 누구요? 세주인.
건물 세 주인 쓰세요. 건물 세 주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의 빨간 줄. 그 말은요, 보증금을 누구한테 요구한다? 보증금을 세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로요? 뭘로? 전세권으로 해요? 대항 임차권으로요? 이걸로 이 세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 비교 판례 2번. 별 3개. 비교 판례 2번 별 3개. 여기가 시험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복잡하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자, 읽어볼게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의 빨간 줄이요. 전세권이 후순위예요? 최선순위요? 거기다 쓰세요. 넘버 1.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뭐를 갖춘 사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뭐하고 있던 사람?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 아, 또 함께네. 또 함께. 여기 있구먼. 임차인하고 전세권의 지위를 뭐하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구먼. 그럼 쓰세요. 거기다가 요거 그림 그리시면 돼요. 임차권하고 전세권의 지위를 뭐하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구만. 함께. 여기다 함께. 어떤 카드 써먹어요? 그럼 카드 어느 카드 써먹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골라 쓸 수 있죠? 골라 쓸 수 있어요. 이 집 경매되면, 이 집이 뭐가 되면? 경매로 넘어가면 얘는 이 흥부는 아무거나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골라. 자,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뭐를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했어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 빨간 줄 넣으세요. 그럼 전세권은 존속해요? 매각으로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거기다 써보세요. 밑에다 써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밑에다 써보세요. 보증금을 5천만 원 못 받았다. 보증금은 2억인데 얼마를 못 받았어요? 5천을 못 받았다. 5천을 못 받았다면 그럼 나머지 5천 받을 때까지요. 나머지 5천 받을 때까지 저 집에 살아요? 눌러 앉아요? 이사 가야 돼요? 눌러 앉아요? 이사 가요? 그게 이 문제예요. 자, 그럼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끝에서 몇째 줄? 세 번째 줄. 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뭘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뭐해도 소멸되었다. 동그라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어느 보증금? 나머지 보증금에다 씁시다. 5천만 원. 5천만 원에 기하여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대항력을 빨간 줄이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이 누구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거가 돼요? 승계한 거예요. 그럼 이 세입자는 흥부는 이 집에 살아요? 경락인 집에 쫓겨나요? 계속 살 수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경락인 집에서 뭐 할 수 있다? 계속 살 수 있다. 경락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거기다 주의하고 쓰세요. 뭐라고 써요? 주의하고 쓰세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세입자가 있고 여기 흥부가 있고 이 건물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경매받는 사람. 건물 세입자 흥부가 있고 건물 뭐 하는 분? 경매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흥부 입장하고 건물 뭐 하는 분하고 경매받는 사람 눈을 보세요. 경매받는 낙찰자 입장에서 보세요. 그럼 흥부는 돈을 지금 임차권으로 아까 지금 뭘로 배당 요구했어요? 뭘로? 전세권으로 무슨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했죠. 그럼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있는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임차권은 소멸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배당 요구한 거예요? 뭘로?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한 것이지 뭘로요?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소멸해요? 뭐만? 전세권만 없어지는 거지 이게. 전세권만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는 안 소멸해요? 임차권을 소멸해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별개니까. 문제는 잘 보세요.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건물을 뭐 한 사람이요? 경락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 입장, 얘 입장에서는 저 방배동에 있는 건물을 여러분이 뭘 받아 지금? 경락받아. 경락받는데 권리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권리 분석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 세입자가 있는데 걔가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흥부임차인 병이 근저당권. 병이 누구야? 근저당권. 근저당권자가 저 집을 경매에 붙인 거예요. 방배동에 있는 거를. 여러분은 뭐 하는 분이고? 저거 낙찰 받으려고 그래. 저거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전매하려고 그래. 돈 좀 벌으려고. 자, 이때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이거 예시 딱 주목해야 돼요. 요 보증금이 지금 얼마예요? 보증금이 2억이에요. 이걸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2억을 승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 보증금 2억을 뭐 하느냐? 승계를 받냐 안 받냐 이거죠. 그럼 승계 받냐 안 받냐를 뭘로 판단해요? 이 사람이 뭘로 했다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뭘 요구했다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이사 가겠다 이거죠. 이사 간다 이거죠. 나 이사 간다는 얘기잖아. 뭘 요구하면 그러면 임차권은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얘가 여기 있겠다고요? 떠나겠다고? 떠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낙찰대금을 썼어요. 6억이라고 8억이라고요. 8억이라고 낙찰대금을 썼어요. 뭐는 빼버리고요. 2억은 빼버리고. 왜요? 임차인이 뭘 요구했으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당연히 우리는 알아.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나는 뭐를 떠안아야 돼요? 보증금 2억을 떠안아가지고 내가 얼마에 들어가야 돼요? 10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찰대금은 얼마를 써도 8억을 쓰더라도 보증금 2억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10억에 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이 뭐 했어요? 흥부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지. 배당 요구.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거를 2억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양반이 뭐 한 상황에서 지금? 배당 요구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버렸어요. 야,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8억만 있으면 이 집 내가 먹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끝냈어요. 그죠? 그 시가를 알아보니까 얼마예요? 여기 시가가 10억이 넘어. 10억이. 그럼 내가 얼마 버는 거예요? 2억을 벌었다. 2억 벌었다. 경매 한 건으로 2억 벌었다 이거죠. 그 친구들한테 다 모여. 그래 쐈잖아. 쐈죠?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눌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낙찰자가 뭐라고? 당신 왜 안 나가? 배당 요구했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돈을 다 못 받아서 못 나가겠다는 거지. 그때 이 낙찰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뭘 요구했다는 거는요? 배당 요구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랬더니 저 세입자가 뭐라는 거예요? 뒤에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잖아요. 뭐라고요? 여기 전입신고돼 있고 이거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당신은 전세권만 받구먼.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라는 게 또 있구먼. 그래서 임차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어도요. 임차권은 배당 요구한 거예요? 배당 요구 안 한 거예요? 배당 요구 안 한 게 되는 거야. 안 한 거다. 그럼 이게 배당 요구 안 했다는 거는 임차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임차권은 소멸 않는다. 소멸 안음으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을 누가 승계해라. 누가? 경락인이 어떻게 해라? 보증금을? 나머지 보증금을 승계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술 잘못 산 거지. 이것 때문에 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 이게 두 개가 있는지 한 개가 있는지. 그죠?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에 우측이요. 주택의 인도. 인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점유. 다른 말로 거주. 점유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주해야 돼요. 주민등록을 해놓고 주민등록 해놓고 거기서 살고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세입자가. 1번 동의 얻은 전대차. 동의 얻어서 뭐를 했어요? 전대차를 했어요. 전대차. 무단으로요. 동의 얻어가지고요. 동의 얻어가지고. 그럼 흥부가 살던 집을 이걸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이걸 전대를 했다는 거는 딴 사람이 또 들어온 거죠? 그걸 무슨 대차라고 그래요? 전대차. 예, 거기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흥부가 이걸 뭐 했다? 이렇게. 뭐를 해줬다? 여기다요. 병이요. 병. 여기. 영심이. 영심이를 불러올게요. 영심아. 얘를 뭐라고 불러요? 영심이라고 불러. 영심이. 전차인. 얘는 누구? 임차인. 흥부가 살다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얘한테요? 전대를 해줬어. 전대. 오케이요? 자, 그럼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여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등록을 해뒀다가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온 거야? 이 집을 누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 영심이가 들어왔어요. 영심이가. 그럼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어요? 주민등록이 바뀌어요? 누구로? 영심이로. 그죠? 그럼 흥부요. 흥부는 여기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대로 유지돼요? 흥부의 대항력은 없어져요? 유지가 돼요? 이 주민등록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도 이 대항력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되고 살아있는 거예요. 뭐를 해놔도요? 전대에서도, 전대에도. 자, 그럼 읽어볼게요.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밑줄이요.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뭐하고? 전대하고. 누가 거기다 주민등록을 해놨어요? 누가? 전차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럼 누가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누가? 그럼 임차인이면 흥부죠. 흥부는 대항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갖춘 게 돼요? 갖춘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민등록은 누구 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구 거 주민등록을 해놔야 돼요? 누구 거? 전차인 거 해놔야 돼요. 전차인 거. 전차인이 누구요? 현재 거주자. 현재 사는 사람 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흥부께 아니라 흥부께 돼 있어야 돼요. 현재 사는 사람이요. 현재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큰 3번 보세요. 큰 3번. 큰 3번은 제목이 뭐예요? 대항력 발생 시기. 보세요.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 자, 기출 판례 있어요. 거기 별 2개 밑에. 자,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집에 (2010년에) A가 집 샀어요. 뭘 샀어요? 집 사왔다. 집 샀다. 그리고 A가 여기다 뭐 했어요? 집 샀으니까 주민등록 해야 안 해? 하죠. 여기다 주민등록을 했어요. 주민등록. (2010년) 며칠 날?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여기다 주민등록 해놨습니다. A가. 그리고요,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반을 세를 줬어요. B한테 세를 줬어요. B한테 세를 줬다. 그럼 B는 누가 돼요? 임차인. A는 누구? 임대인. 얘가 B가 그래서 임차인이 된 거예요. 세입자가 세를 들어서 왔어요. 여기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여기는 세입자. 근데 흥부는 세입자다 보니까
돈을 엄청 지독하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샀는데 하필이면 어느 집을 샀어? 저 A집을 사버렸어요. A는 게을러진 거죠. A는 게으르고 임차인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집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2012년에 이 집을 누가 샀어요? B가, 임차인 B가 집을 어떻게 했어요? 사버렸어요. 이 집을 사버렸어요. 집을 샀네. 그리고는 B가 이제 뭐를 할까요? 여기다 집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하죠. 집 샀으니까 B 앞으로 뭐를 이전해? B 앞으로 뭐를 이전해? 소유권 이전을 하겠죠. B 앞으로 뭐 이전? 소유권 이전 시키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5월 1일 날 마쳤다. 5월 1일. 며칠 날 했어요? 5월 1일 날. 여긴 1월 1일 날이고요. 근데 얘가 집 살 때, 형부가 이 집 살 때 이 집이 5억이야, 5억. 그럼 얘가 저 5억이 순수하게 5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집 살 때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마쳤어요? 마치는 그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날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저 잔금을 치러버린 거예요. 되죠? 그래서 여기다 뭐가 설정된 거예요? 5월 1일 날 그러면? 저 집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저 집에? 근저당권이 등기가 된 거예요. 근저당권이. 5월 1일 날입니다. 5월 1일. 근저당권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두 가지 사건이 생겼어. 두 가지 사건. B 앞으로는 뭐가 생기고요? B 앞으로는 집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집 샀으니까. 그리고는 그 집에 뭐가 생기고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근저당권이. 그래 대출금을 가지고 B는 어떻게 했을까 이걸? A한테 준 거죠. 그럼 A가 뭐가 돼요? 매도인입니다. 얘가 매도인. 얘는 뭐가 된 거고요? 임차인이? 매수인이죠. 얘가 매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5월 1일 날 집이 생겼어. 집이.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예요? 당신 어디 가? 그랬더니 A가 뭐라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 살을게. 이 집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었다가 뭘로 된 거예요? 임차인이었다가? 임대인으로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역전이죠. 인생 역전. 얘는 그럼 뭐예요? 임대인이었던 애가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임차인으로 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임차인으로. 임대인이었다가 얘가 뭐로? 임차인으로 지위가 역전이에요. 지위 역전이 된 거죠. 지위 역전. 오케이요? 예. 그럼 이제 이 A는 소유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지위가 바뀌었다. 바뀐 사건이에요. 지위 바뀐 사건. 임대인이 뭘로? 임차인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지위가 바뀌어버린 사건이야 이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듯하게. 실제 있었던 거고. 아 그럼 그냥 살면 되죠. 아 맞아요. 그냥 살면 돼요. 문제는요. 폭탄이 터져서 여기 폭탄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무슨 폭탄이요? 아 얘가 임차인이 은행 대출금 있었죠? 이걸 못 갚아버렸어요. 못 갚았어요. 대출금 융자 받은 거를.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얘가? 경매 붙이죠. 저 집을 경매 붙이죠. 근저당권자가 뭘 붙인 거예요? 경매 붙였다 이거죠. 경매 때렸다. 경매 붙이면. 아 그럼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겠구먼요. 경매로 넘어가죠? 당연하죠. 문제는 누가? A가 세입자야. A가 이 집의 세입자요. 얘가. 전에는 뭐였는데 내가? 임대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시여요? 임차인이어요. 임차인. 나가 임차인이요. 임차인. 문제는 이 집이 그냥 있어요. 경매됐어. 경매됐어. 그죠? 여기서 그라모. 문제는 이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빨리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경매가 돼버렸을 때 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이거예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이 언제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의 대항력이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근저당권보다 뭐 한 거라면? 빠르면 쟤는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버리면 돼. 눌러 앉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주인만 흥부해서 경락인으로 또 바뀔 뿐이죠. 그런데 이 대항력이 뭐보다 늦어버리면, 근저당권보다 이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 이게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냐 안 쫓겨나냐 이 싸움이 된 거예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 문제가 뭘로 판가름나요? 대항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대항력 발생 시기가 언제요? 그럼 이제 근저당권은 언제 생겼어요? 근저당권은 5월 1일입니다. 여기 5월 1일. 그죠? 그럼 세입자의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를 했을 때 생겨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을 마치고 뭐 하면? 거주하면. 저기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겨 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주민등록을 언제 했어요? 2010년 1월 1일이고 얘는 언제 했어? 근저당권이 2012년 5월 1일이네. 그러면 누가 빠른겨? A가 빠른 거예요? 빠르면 얘는 안 쫓겨나는구만. 그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고등법원에서는 뭐가 빠르니까 A가 빠르죠? 뭐보다? 그럼 얘는 쫓겨나지 않는구먼 라고 고등법원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요, 그게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요? 이 주민등록은, 얘가 한 주민등록은 얘가 뭐일 때 한 거예요? 얘가 세입자로서 한 게 아니라 주인일 때 한 거예요. 이게 세입자가 아니고라고 하면 안 되죠. 세입자가 아니고 뭐라고? 임대인으로서 한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임대인 지위에서 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얘는 주민등록을 또 새로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이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럼 얘가 이 A가 이 건물에 이때 주민등록을 한 건 주인이 아니라 뭘로 한 거예요? 임대인으로 한 거죠. 이건 하나 많아. 주민등록은 왜 하는디요? 나가 저 집에 뭘로 살고 있다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거를 공표한 거예요. 공시한 거예요. 등기 대신에 뭘로? 주민등록으로 내가 뭘로 살고 있다?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걸 뭐 한 거라고요? 공시를 한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공시 효력 있어 없어? 그래, 이건 하나 많아라 이거죠. 그럼 또 하라고요? 아니 또 뭘 또 해? 그 자리인데. 그럼 문제는 이 양반이, 그럼 이 A가 임대인이었다가 임차인으로 바뀌게 되는 게 언제예요? 바뀌는 걸 남들이 인지하는 건 언제예요? 5월 1일 날 B 앞으로 뭘 넘겨주면? 소유권을 넘겨주면 얘가 주인이에요? 이제 세입자로 돼? 세입자로 됐다는 게 공표가 되는 거지. 그죠? 문제는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그날부터 얘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길로요? 등기를 한 그날부터 세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 길 0시부터 세입자로 공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B 앞으로 소유권 등기, 임차인 앞으로, 그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앞으로 매수인 명의로 뭐 한 날? 소유권 뭐 한 날? 이전 등기 한 날이에요? 이전 등기 한 2길이에요? 2길부터다. 2길 0시부터다. 그럼 이게 2길하고요 그날하고가 뭔 차이예요? 하루 차이. 얘가 근저당권보다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보호됐다고요? 망했다고요? 망했다는 얘기예요. A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차이로. 예, 요거 별표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제목이 뭐라고요? 주인이 뭘로 바뀐 사건이요? 임차인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주인이 뭘로 바뀐 사건? 임차인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에요. 집 팔고 눌러 앉은 거죠. 뭐 팔고? 집 팔고 눌러 앉은 사건, 임차인이. 여기까지요. 쉬었다가 나머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